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떠평은요, 보수 우파 전라도 사람 정대학이 글을 썼는데 공감이 가서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톡에 돌아다녔는데 의미가 상당합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곧 정치적 태풍이 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거기에 엄중한 법 집행이 있고 살벌한 저항이 있을 것이며 고함과 폭력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며 난장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태풍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반드시 온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수많은 불법과 비리에 얽힌 좌파를 순순히 받지 않고 문재인과 민주당 좌익들은 발악을 하며 저항을 할 것이 틀림없다. 죄를 수긍하고 얌전히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이미 공산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세상을 엎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국민을 볼모로 빠져나가고자 할 것이다. 이준석의 예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진심 어린 사과 역시 있을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무리를 짓고 협박하며 끝내 그들의 위기를 타개하려 할 것이다. 그 전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지지율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이 문제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당연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좌익들의 음모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파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 정부의 방어막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민주당 좌익들의 첫 번째 작업임에 틀림없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도 그 처음 작업은 지지율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지지율 하락, 그 다음 과정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흔드는 민노총 불법 폭력 시위였다. 이명박도 여기에서 무너졌다. 사기성이 짙은 광우병 촛불 시위에 무너진 이명박 정부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일개 작은 기업 하나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문제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타개에 반드시 불법 폭력 시위가 동원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지율 하락, 그 다음이 민노총 시위, 상황의 정도에 따라 그 다음이 전라도 중심의 폭동, 그 다음이 탄핵, 이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좌익들의 로드맵이다. 민노총 불법 시위가 예측되는 시간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이 될 것이며 지금 상황으로는 가을쯤이 유력하다. 시위하기에 더운 여름철은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부는 올 가을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을 것이 분명하다. 어찌할 것인가? 백척간두란 백자가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지극히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때 비록 대비에 충실한다 할지라도 윤석열 정부는 진퇴양난 혹은 풍전등화 정도의 위기는 반드시 맞게 된다. 만약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처럼 대책 마련 없이 넋놓고 앉아 있다면 그 결과는 더 비참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책의 첫 번째 순서는 지지율 회복이다. 그러므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음을 국민들에게 전하라.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고 참수작전 훈련도 잘하고 있음을 전하라. 현대자동차가 40년 만에 공장을 세우고 있으니 곧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하라. 물가도 곧 안정될 것이며 아파트값은 현재 떨어지고 있음을 전하라. 그 다음이 민노총 시위에 맞설 자유우파 시민들을 모아 맞불 집회를 준비하는 일이다. 저질 폭력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 폭력의 쓴맛은 폭력을 쓰는 자가 더 잘 아는 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전속결이다. 좌익들이 준비를 마치기 전에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 지금쯤 그들의 죄상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불법 폭력 집회의 정당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백척간두에서 탈출은 그 위기 공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모두가 도어 스태핑의 어려움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말할 때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다시 시작한 것을 보고 민주당 좌익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았지 않는가? 백척간두에서 퇴로를 생각한다면 이명박이 되고 박근혜가 된다.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 적과의 승부는 오직 정면에서 결판을 내는 법이다. 이 세상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답도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끈 성웅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이 글에 심도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잘 그 통찰하고 계시는데요. 시인이라서 그런지 글에 그 아주 매끄러운 힘이 있네요. 윤석열 정부 위기라는 거, 이제 위기 하면 어정쩡한 우파들은 자꾸 왜 위기를 왜 이렇게 상기시켜서 더 위기로 몰아가느냐 이럽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당하고 박근혜 정부 때 더 크게 당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더 크게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그 상대를 공격하는 노하우가 있고 짜릿한 맛을 봤어요. 아니,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맛을 저들은 봤거든요. 죄 없는 대통령을. 그래서 지금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지율 떨어뜨리기. 이거는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쓱 작업을 해서 떨어뜨리는 걸 내놔요. 그러면 다른 데도 괜히 따라서 춤춥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죠. 누가 앞장서서 나가면 그냥 쓱 따라가요. 그러면 국민들은 진짜 지지율이 안 좋은가 하고 지지율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면 묻어져요. 그래, 지지율 안 좋겠지. 추세가 안 좋다 그러면 추세가 떨어지겠지. 그 이유가 뭐 인사난맥이라더라. 그 인사난맥이겠네 뭐. 이렇게 묻어요. 젖어요. 이게 선전선동술이거든요. 선전선동술의 최정점은 여론 조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되기 훨씬 전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여론 조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천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조작이 가미됐다. 이 여론조사 기관 전수조사에서 법대로 이거 처벌하지 않으면 큰 화를 면한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요. 70몇 군데가 우후죽순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생겼어요. 저 구비 조건도 아주 간단합니다. 직원 3명만 있으면 여론조사 기관을 허가를 내줘요. 그런 놈 거 아무나 다 해줘. 근데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도 여론조사 기관의 사장이에요. 이런 여론조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조작도 있고요. 소극적인 조작도 있습니다. 적극적 조작은 여론조사를 아예 자기네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자. 그리고 민노총 일어나게 하자. 작전 1, 작전 2 이렇게 해서 뒤집어 엎자, 전복하자. 이래서 적극적으로 수치를 조작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수치를 조작해서 내놓는 게 적극적 조작이고요. 소극적 조작은 모집단이 있어요. 표본 자체가 자기네들이 유리한 표본. 그 표본은 그동안에 전화한 그거 봐서 표본에 알잖아요. 어느 번호로 전화했더니 민주당에 유리한 조사가 나왔더라. 이 표본이 있잖아요. 그쪽으로만 전화하는 거야. 그는 소극적, 그것도 조작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어떻든 적극적 조작이 됐든 소극적 조작이 됐든 조작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작에 대해서 너무 이게 열려 있어요. 조작하면 폐가망신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법으로도 약하고 여론조사 기관을 그리고 조사도 안 해. 진짜로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여론조사 기관에 뭐 통계학자라도 진짜 있는지, 엉터리 같은 놈들 3명 직원 갖다 놓고 그냥 대충 전화 돌려서 지네 마음대로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지네 입맛에 맞게 쏟아내는지 이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민노총이 지금 벌써 움직였죠. 여기서 지금 휘청휘청되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뭐 이제 법대로 공권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인이 오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어요.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공권력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투입하겠죠. 투입해서요 과감하게 처단해야 돼요.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대통령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가는 건 이유가 처음에 이 노조를 작살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정상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엄청났죠. 그것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코너에 몰렸었죠. 지지율도 떨어지고 각종 집회에 머리가 아팠죠. 그러나 과감하게 법대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법대로. 그러니까 나중엔 지지율도 올라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활동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레이건 대통령이 추앙받는 대통령이 됐거든요. 배우 출신이에요. 배우 출신. 그런데 배우 출신보다는 그래도 인텔이 아닙니까? 물론 배우가 인텔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뭐 사회적인 겪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했고.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시기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지금 전라도의 우파라고 하는 이 시인이 예측한 것처럼 이건 우파들이 대부분 평론가라든가 우파 정치인들이 애국자들은 이거 예측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지지율 흔들어서 민노총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다음에 작업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배신자들이 나와서 탄핵으로 몰고 갈 거다. 예상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 예상 시나리오의 1단계를 이미 했고 지지율 완전히 떨어뜨렸잖아요. 더 떨어뜨릴 겁니다. 더 작업을 해서요. 2단계 민노총 나왔잖아요. 3단계도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좌파들이 그냥 김건희 여사 공격, 되지도 않는 건 막 공격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4단계까지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 4단계는 어디? 국민의힘 붕괴. 뭐 권성동이가 지 욕심 때문에 권한대행 저 차고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죠. 권성동과 장제원은 또 저러고 또 둘이 알력 다툼하죠.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설정 이쪽 눈치 보래 저쪽 눈치 보래. 거기에다 또 결정적으로 이준석이가 징계 6개월밖에 안 되는 바람에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면 가만있어 봐. 이준석이한테 줄 서야 되나? 이런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술렁술렁되게. 권성동한테 줄 서야 돼? 장제원한테 줄 서야 돼? 이준석한테 줄 서야 돼? 안철수한테 줄 서야 돼? 이런 비겁한 국민의힘의 의원들, 정치인들이 나중에 다 배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반해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러려면 강력한 드라이버, 여론조사 기관 조사하고 민노총에 불법 파업한 거 강력한 공권력으로 잡아놓을 놈들 다 잡아놓고 이러면요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보이면 일단 국민의힘이 단결해요. 우리 대통령 믿을만하구나. 우리 대통령 센데? 야 괜히 내가 어물어물 이준석 편에 섰다 골로 가겠다.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됩니다. 이준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권성동이고 친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법은 법대로야. 강력하게 이걸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일단 안정이 됩니다. 그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안정되면 민주당에서 난리 쳐봐야 국민의힘에서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강력한 제야 세력이 있잖아요. 애국 시민들이 있잖아요. 아스팔트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 시민들을 믿어요. 민노총에 우리가 맞짱 뜬다니까. 예? 믿고 빨리 국민의힘 정비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정비라는 건 뭐예요? 권성동 권한대행 빨리 사퇴하고 빨리 비대위 체제로 가든 조기 전당대회 하든 빨리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론조사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까지 조사하면 한 방에 다 쓸어버리는데 왜 그거 못해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어요.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씨가 외칩니다. 이분이 애국자예요. 전라도에도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믿으세요. 믿읍시다 좀. 힘내세요. 미치겠네 진짜.